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도시 제주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기간도 굉장히 찝찝한데 여기에다가 냄새와 가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의 그 고민에 대해 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주인이시죠.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얼마 전에 인스타를 봤더니 하루 종일 수술이 있으셨다고. 그쵸. 오전, 오후 다 수술이 있었던, 보통 화요일이 네. 제가 시술이나 수술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또 병원 일도 바쁘셨을 것 같고, 네. 또 요즘 이렇게 제주도도 막 이렇게 열심히 여행하시면서 또 좋은 핫플레이스들 네. 추천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혹시 최근에 가셨던 곳 중에 좀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봄이 되면 첫 봄을 매화를 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매화. 네, 그 매화꽃을 보면서 네. 이제 올해도 봄이 시작이 됐네, 올해도 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저만의 어떤 의식 같은 건데요. 그 제주도의 매화 보러 저는 늘 그 놀이매라고 하는 공원을 갑니다. 네. 그곳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담한데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안에 카페도 맛있는 커피도 팔고요. 놀이매 위치가 위치가 제주도에서 서쪽에 있어요. 서쪽이에요. 네. 서쪽이면은 대정 쪽? 대정 그 쪽. 근처죠. 네. 놀이매.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음. 이제 제주도가 이제 곧 벚꽃이 필 것 같은 좀 네. 따스함이 느껴지다가도 꽃망울들이 망울망울.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밤 되면 좀 춥고 네. 날씨가 계속 왔다 일교차가 갔다 크죠. 네,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조만간 마라톤에 출전하신다는 근황을 방금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제 친구가 신경과인 부산에 사는 제 친구가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나 마라톤 20km 신청했어. 그러면서. 20km. 근데 그 친구는 원래 10km씩 이렇게 뛰던 친구인데요. 네. 이번에 제주도에 5월 달에 이렇게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10km를 다시 신청할까 하다가 한번 도전해보지 뭐. 와, 못 먹어도 멋있다. 고다 이러면서 자기 표현으로 20km를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얘가.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뛰자고. 그래서 제가 난 20km는 안 되고 20km는 남편을 보낼게 대신 난 10km를 같이 뛰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얼떨결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가 어쨌든 같이 뛰긴 뛰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0km쯤에 선생님은 네. 스탑이시고 네. 친구분은 계속 가시는 20km까지 하고. 네. 5월 25일 그 네.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아름답다님 안녕하세요. 사탕님도 안녕하세요. 원장님, 푸름님도 들어와 주셨고 우리 아트 디렉터 수은님도 원장님 방송 수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근우님도 안녕하세요. 지은님께서도 제가 꽉 낀 바지를 입어서 질염에 걸린 것 같은데요. 냄새가 좀 나거든요. 분비물은 없어요. 혹시 산부인과 가서 질정을 넣지 않고 소독만 해도 이 냄새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생리 가려움과 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런 질염 관련된 네. 주제를 삼아주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3월 19일 날 네. 저희 병원 근처에 슬로우 약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약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웰니스 건강에 관련된 토크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네.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가서 제가 하는 주제가 그러니까는 생리 후에 계속 냄새가 나는데 이게 늘 그래서 저는 생리만 하면 질염을 달고 살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같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생리기간 이후에 냄새가 나면 무조건 질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질염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증상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간지럽거나 아니면 냉이 많거나 네.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이 세 가지가 질염의 증상은 맞아요. 질염의 증상은 맞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질염은 아닌 거예요. 아, 무조건 네, 질염은 질염은 아닐 수도 아니다. 있다. 좀 헷갈리죠. 네. 좀 진짜 헷갈리긴 하네요. 네. 아니, 저는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리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생리통이 심한 누군가가 네. 남자친구가 음.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 생리는 어떤 기분이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밑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9시에 출근인데 늦잠을 잔 거예요. 음. 상사가 엄청 무서워서 후다다닥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는데 우산이 없이 비를 쫄딱 맞았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이런 정말 악재가 네, 쏟아져서 네. 회사에 갔는데 뭐 네. 이제 혼이 나고 뭐 이렇게 정말 말로 할 수 없게끔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 운수 좋지 않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린 약간 운명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올 게 또 왔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냄새와 가려움증까지 더하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짜증이 나고, 네.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질염으로 착각하는 문제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생리만 하면 저는 질염을 달고 살아요. 제 몸이 이상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질염이라는 게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는 생리만 하고 나면 밑이 너무 간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 어떤 균에 의한 질염이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면은 생리대를 착용하게 되는데 그 생리대가 이렇게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들 기저귀 발진처럼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늘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을 게 아니라 생리대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생리 후에는 팬티를 입지 않고 팬티를 벗고 널널한 파자마 바지나 긴 치마를 입고 통풍을 좀 잘 시켜주신다든지 또는 잘 때는 아예 팬티를 벗는다든지 하면서 접촉성 피부염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걸 좀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 본인들이 셀프로 간지러움 이런 거 네이버에 찾아보면 보통 캔디다 질염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리 후에 캔디다 질염이 늘 생기나 봐 라고 하면서 캔디다 질염 연고를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간지러운 곳에. 근데 이런 접촉성 피부염이 심한 상황에서 캔디다 질염인 카네스텐 연고나 이런 걸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따갑고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잘 받으시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캔디다 질염 연고를 바르시지 마시고 뭐 비판텐 연고라든지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바르는 그런 연고를 먼저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또 이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나에게 좀 맞지 않는 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일단 비판텐을 한번 발라보고 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좀 병원을 4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위축성 질염이 있더라고요. 또 감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위축성 질염이라는 것은 대부분 완경 후에 호르몬이 없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피부가 간지럽게 되는 겁니다. 건조해서 간지럽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한겨울에 피부가 트면 얼굴이 트면은 좀 따끔따끔하면서도 맞아요. 간지럽고 이렇죠. 네네. 그래서 좀 뭔가가 자극이 되면은 굉장히 더 간지럽고 근데 물이라든지 소금이 닿으면 더 따갑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상태를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균이 있어서 생기는 질염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너무 얇아져서 그래서 예민해져 가지고 생기는 질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항생제 같은 걸 먹는 거라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섞인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또는 여성 호르몬의 좀 질정 같은 걸 사용해 본다든지 윤활제를 사용하고 보습을 좀 잘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럼 아까 올라왔던 질문처럼 꽉 낀 바지, 스키니진 이런 거를 자주 입으시면 실제로 좀 질염의 확률이 높아지긴 하나요? 네, 지은님처럼 이제 여기 질문 주신 분, 지은님이 꽉 낀 바지를 입어서 질염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직업병 중에 하나예요.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선생님들 직업병. 네. 타이트하게 딱 네,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보통 티팬티를 입고 그다음에 요가복을 입거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티팬티를 아예 입지 마시고 그냥 요가 옷만, 레깅스만 입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씻고 나서 밑을 잘 건조시키세요. 그다음에 약한 접촉성 피부염에 바르는 연고를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지은님은 질정을 안 넣고 소독만 해도 냄새를 좀 잡아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이제 이 소독이 산부인과에서 하는 소독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셀프로 하는 그런 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잡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냄새가 어떨 때 좀 신경 쓰이시는 경우가 많냐면, 보통 일상생활할 때는 자기 냄새를 잘 모르다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좀 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이런 게 오히려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생리 후에는 냄새가 특히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은 질 안에 남아있던 그 피들이 네. 생리혈이 질의 산성도를, 원래는 질은 약간 시큼한 산성이어야지 좋은 환경인데 이거를 염기성으로 바꿉니다. 그 피가. 그 염기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 안에 약간 세정제를 넣어서 그 피를 세정을 하면서 한번 씻게 되면은 관계 전에 냄새 나는 것들에 대한 불만, 네. 그런 위축되는 것들, 마음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환의 소독을, 질내 소독을 너무 자주 해서는 오히려 질환에는 이제 좋은 유산균인 락토바실라스균도 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씻겨져 나가면은 오히려 질내 산성도, 그 유산균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 세정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히 좀 질염, 저촉성 피부염인지 이제 일반인인 저는 좀 구분이 좀 쉽지 않은데 네. 대표적인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질염이라고 하는 그 염증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뭔가 균에 감염이 돼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걸 염증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염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펙션이라고 하는 염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이 있는데 한글로는 둘 다 염증입니다. 헷갈린다, 헷갈려. 네. 그런데 인펙션, 세균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인펙션에 의한 염증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치료를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임질이라든지 매독균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성병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또 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한 염증을 이제 인펙션이란 염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냥 냄새 나고 네. 가렵고 냉이 좀 많고 하는 거는 인플라메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은 면역과 관련이 된 염증이에요. 제가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이 어깨가 막 아프면 근막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때 사용하는 이 근막염에 생기는 이 염증은 감염, 근육이 뭔가에 감염된 게 아니라 계속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그쪽으로, 면역 반응이 너무 과활성화돼 가지고 아파지는 거. 이거를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보통 이제 세균성 질염 또는 곰팡이성 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세균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쁜 세균의 균이 감염돼서 뭔가 나쁜 균이 내 몸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질환에 원래 사는 균, 네. 질환에는 원래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해서 좋은 균도 살지만 뭐 가드넬라나 이런 나쁜 균도 같이 살아요. 대장에 대장균이 원래 살듯이. 이런 균들이 개체수가 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라오느냐? 면역 반응이 내가 떨어질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가 걸렸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세균성 질염, 가드넬라라는 균수가 올라오는 세균성 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곰팡이에 감염되는 캔디다 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여성이 쉽게 관리는 여성의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이런 질염들은 있을 때마다 항생제를 먹을 필요보다는 오히려 내 면역을 네. 좋게 하거나 아니면 락토바실라스라는 유산균이 좀 잘 크게 유산균을 먹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육안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초기에 성병의 아주 초기와 세균성 질염이 뭐 냄새가 난다든지 네. 아니면 가렵다든지 질분비물이 누렇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는 정확하게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병 검사를 해봅니다. 성병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의 분비물을 채취해서 그거를 수십만 배 증폭을 해서 여기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고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의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질분비물에서 냄새는 좀 많이 나는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내가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라고 하면은 우선은 성병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또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게 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영향이 맞네. 있는 네. 말이네요. 네. 자, 하양님께서는 질염인 것 같은데요. 분비물은 없고 냄새만 납니다. 가려움은 또 없는데요. 이런 종류의 질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하영님은 뭘 질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냄새도 없고 분비물도 없고 가렵지도 않는데 본인이 질염인 것 같다라고 하면 뭔가 밑이 불편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냄새만 나는 경우요? 냄새만 나는 경우. 냄새만 나는 경우인데 분비물은 없고 가렵지도 가렵지도 않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균성 네, 질염. 그래서 가드넬라라고 하는 균의 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질에서 약간 짠내라든지 아니면 생선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검사하신 지 좀 오래 되셨으면은 한 번쯤 성병 검사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너어댄님께서는 자궁을 절제하면 그 빈자리를 방광이나 대장이 더 많은 양을 보유하게 되나요? 제거 후 배에 힘쓰는 근력 운동, 필라테스나 헬스 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궁이라는 공간이 없어지죠. 자궁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이제 장이 이렇게 네.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궁 앞에 방광이 있고 자궁 뒤에 대장이 있는데 자궁이 없어지면서 방광과 대장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궁을 절제하고 나서도 근력 운동, 힘쓰는 근력 운동이나 필라테스, 헬스 운동 같은 거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게 좋고요. 자궁을 절제하고 절제하지 않고를 떠나서 보통 이제 특히 자궁을 절제하셨다면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여성은 이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 완경이 된다거나 자궁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브릿지 운동이라고 해서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그 골반 저 근육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할머니들이 제일 못 고치는, 모든 의사들이 제일 못 고치는, 제일 어려워하는 불치병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그래요? 네, 변비. 그리고 또 하나가 요실금입니다. 이 두 가지 불치병이 있는데 이게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실금 네, 변비. 근데 변비는 단순히 그냥 변비약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요실금과 변비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네. 골반 저근이 약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못 짜주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고 또 못 잡아주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변비라고 해서 그냥 변비약만 드린다거나 아니면 요실금이 있다고 요실금약만 드리게 되면은 또 기존에 드시는 여러 가지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부작용들이 또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여성들은 케겔 운동과 브릿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자궁을 절제하면 오히려 더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바다님께서는 원장님 아침이고 저녁이고 씻고 나서 좀 있으면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니까 짜증이 나요. 이 세균성 질염은 냄새가 안 없어지나요? 질염 나야 세균성 질염 냄새가 없어지는 건지 바디워시를 일부러 향을 강한 걸 쓰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우선은 이 질염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네. 환자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 의사는 보통 치료의 개념으로 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병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균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항생제로 치료를 할 꾼이 아니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보통은 그 환자에게 맡깁니다. 불편하면 이거 하시면 되고 불편하면 이거 하시면 되죠. 이런 개념을 네. 치료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료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의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전 증상 하나도 없는데요. 저 불편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해도 의사가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매독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클라미디아란 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항생제 먹어야 되고 무조건 3주 지나서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도 가시면 안 되고 성관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강하게 의사가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치료의 개념에 있는 균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인펙션의 개념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될 정도로 귀중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병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네, 다 않았어요? 깨끗해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상재균들, 뭐 가드넬라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같은 또는 캔디다 같은 균들만 몇 개 나왔어요. 이런 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생제로 계속 치료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되게 불편해요. 계속 약 먹으면 좀 괜찮다가 좀 지나면은 또 냉이 나오고 또 냄새가 나고 너무 저는 질염을 달고 자라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치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즉 관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치료를 계속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냉이 나오는 게 불편한 건 아닌데 걱정이 너무 돼.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 네. 그래서 어떻게든 난 이걸 뿌리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희 로즈엔에서는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선은 1단계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봅니다. 약 먹기. 예, 가드넬라라든지 캔디다 균을 줄여주는 항생제를 좀 먹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재발을 해요. 그럼 두 번째는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쁜 균을 죽이기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유산균을 좀 키워보는 락토바실라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키워보는 질 유산균도 먹어보고 또 락토바실라스 균이 잘 크게 질 안을 산성으로 만드는 질 세정제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질 레이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균들이 계속 균형이 계속 깨지는 경우는 네. 걔네들이 사는 질의 환경 자체가 질벽 자체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레이저를 해보거나 또는 네. 그 다음 단계인 치료를 하는 레이저들을 좀 더 센 레이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필수가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면은 선택을 하는 것들이고요. 네.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님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는 성병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음파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질뿐만 아니라 자궁 안쪽에 뭐 용종이라든지 난수의 혹 같은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균성 질염의 냄새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들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관리 개념이긴 한데 방법이 여러 개 있긴 하네요. 네. 저는 레이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랐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내 안에 집을 좀 네. 인테리어 리모델링 개념으로 네. 하는 게 그래서 레이저 치료구나. 또 새로운 신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푸르름님이 선생님 연 와사비색의 냉이 뭉쳐서 마치 으깬 두부처럼 나오는데요. 트리코포나스 질염 증상 같은데 남자친구랑 저랑 둘 다 미성년자라서 서로 첫 경험을 가지고 관계도 다른 사람이랑 안 맺고 오직 서로만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걸릴 수 있는 걸까요? 푸르름님은 아마 캔디다 질염일 겁니다. 네, 이렇게 연 와사비색의 치즈 그 두부 깬 것 같은 거는 대부분 캔디다 질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녹색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캔디다 질염일 거고, 성관계에서 오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아주 가능성은 낮은데, 그 트리코모나스는 물로도 좀 헤엄을 쳐가지고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미지근한 물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성관계에 의해서 옵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보다는 아마 캔디다 질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네, 캔디다 질염이 이렇게 심하다면은 우선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밑이 굉장히 가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고도 좀 발라주고 통풍도 좀 잘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생리가 아닐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스키니진이나 아니면은 특히 요가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붓는 걸 입으시잖아요. 그런 의상을 자주 입는다면은 저녁에는 그냥 팬티를 안 입고 네, 생활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자주 이런 캔디다 질염 있으신 분들은 잘 때 항상 팬티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팬티를 완전히 벗고 그러면 침대에 묻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이 될 경우에는 아기들이 쓰는 이렇게 요 이불이 있습니다. 방수 예, 패드. 방수 패드를 밑에 좀 깔고 그렇게 네.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억의 추억님께서 캔디다 질염이 생기면 이 소음순이 붓고 따갑고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캔디다 질염이 생기면은 우선은 두부 찌꺼기 같은 냉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소음순이 굉장히 많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붓고 따갑고 네.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단순한 캔디다 질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음순이 비대가 있으면 이 소음순과 소음순의 마찰 때문에 네. 소음순이 굉장히 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꽉 끼는 레깅스를 입는 것만으로도 소음순 마찰로 소음순이 굉장히 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헤르페스일 경우도 소음순이 굉장히 부으면서 붓고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화대님께서는 캔디다 질염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질정과 연고를 받고 일주일째 바르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오래 가나요? 냄새는 나지 않고 마치 콧물 같은 이 분비물이 나와요. 뜨거운 샤워기로 뒷물을 하면 너무 시원해요. 네. 우선은 질정하고 연고를 일주일째 이제 바르고 있고요. 냄새는 안 나고. 그러면은 우선 코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 캔디다 질염은 아닙니다. 캔디다 질염은 나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코 같은 분비물은 보통 배란 때 냉이 이렇게 양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냉의 양이 많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캔디다 질염이 또 잘 생기고 이러는데요. 이 냉의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 분비물이 자궁 안쪽에서부터 나오는데 원래는 이 자궁 안쪽에서 나오는 이 입구가 자궁 경부예요. 네. 근데 이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입술처럼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항상. 근데 아기가 나올 때 얘가 이렇게 확 벌어지면서 네. 여기로 이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치죠. 네. 다시 다치는데 완전히 안 다치는 거예요? 예, 덜 다쳐서 약간 입술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은 모양처럼 살짝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자궁 경부가. 그러면 점막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분만 후에 원래 냉이 많아져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렇게 입술이 뒤집어져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네.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궁 경부가 점막세포 비율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냉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배란일이 되면은 콧물 같은 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질염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냉이 많은 환경은 세균성 질염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냉이 이렇게 콧물같이 많은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기 머리가 4번 나온 분은 네. 더 많이 네, 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우영우가 보인다고요? 우영우 역할을 맡은 그 배우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프로페셔널함이 보인다는 건지 아니,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네.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온다님께서는 선생님 30대 초반인데요. 지난달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 병원을 가는 게 나을까요? 지난달에도 생리통 때문에 약을 복용했는데 움직이기가 힘들 만큼 너무 아팠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리통 때문에 병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생리통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생리통 있으면 산부인과를 가보긴 가봐야 된다. 왜냐면은 생리통을 일으키는 뭐 성근증이라든지 네. 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난소의 혹, 자궁 내막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되게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어차피 젊은 여성분들 뭐 성근증이 있든 근종이 있든 바로 수술할 건 아니고 난소에 혹 같은 게 없다고만 확인이 된다면 그냥 계속 피임약 먹으면서 조절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생리통 있으면 그땐 진통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임약 먹고 진통제 먹고 계속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아, 생리통을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뀐 이유가 비잔이라고 하는 약이 나왔거든요. 비잔이라고 하는 약이 나온 지 이제 한 거의 15년, 20년 돼 가는데 이제 그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계속 쓰면서 이게 데이터가 좀 쌓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비잔이라는 약은 어떨 때 쓰냐면은 성근증이나 자궁 내막증이 의심이 되면서 생리통이 막 너무 심하신 분들, 그렇다고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데 생리통이 너무 심한 분들은 비잔을 이제 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비잔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생리를 안 해요. 그게 치료이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을 다 난소 기능 검사를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난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살인데 40살의 난소 기능. 또는 뭐 심지어는 20 몇 살인데도 거의 한 37, 10년 더 나이가 노화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기저에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이게 불임하고 연결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었는데 그게 자궁 내막증이 생리통을 잘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면 불임이 잘 된다는 우리가 사실 잘 연결시켜서 얘기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기저에 자궁 내막증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믿어라 하는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병이어서 의사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환자 자체도 몇 년간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기치 생리통이 좀 심하신 분들이 초기에 비잔을 빨리 먹으면 이 자궁 기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난소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생리통이 심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비잔을 아무리 먹어도 이 기능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치료 시점이 좀 너무 늦어지면. 네네. 그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 자궁내막증이 기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자궁내막증은 뭐냐면은 생리혈이라는 것은 결국 자궁 안에 있는 자궁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오는 걸 생리라고 하는데, 이 자궁내막이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생리 난관을 타고 약간 역류를 하면서 난소에도 붙을 수가 있고 복강에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만성적인 염증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이런 염증을 난소에 붙어서 계속 일으키게 되면 난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난소의 노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불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이 지금 30대시고 이렇게 심하시다면 우선 첫 번째 초음파를 좀 봐야 되고요. 초음파 네, 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활발한 성생활이 있다면 염증을 일으키는 균은 없는지 균 검사를 좀 하시고, 세 번째는 호르몬 검사를 좀 하고 난소 나이 검사까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호르몬에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비잔이나 야즈라고 하는 약들을 좀 스타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 보면 좀 기어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약간 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이게 난소 기능과도 좀 직결이 네. 된다고 네. 하니까 네. 되게 그냥 가볍게만 여길 수 없는 네. 부분이구나. 보통 우리 생리통은 그냥 여자로 살아가면 뭐 어쩔 어쩔 수 수 없이 없어. 견디는 거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피 검사를 하면 할수록 생리통이라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한번 우리 봄이 온다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너다님은 자궁 근종이 10cm인데 근종만 제거하나요? 아니면 자궁 제거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50대 중반 폐경이고 아프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완경을 하셨고, 그다음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없으면 특별히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크기 때문에 근종 크기 자체가 10cm면 거의 애기 머리 크기만 하고, 그 크기 때문에 아마 배도 불편하실 거고, 방광도 소변을 막 너무 자주 보는 잔뇨감이라든지 빈뇨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무게 때문에 그러면은 자궁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이 지금 폐 완경하시면은 거의 한 요 주먹만 하거든요. 주먹보다 작은데 거기에 10cm짜리 근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고구마가 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10cm라는 큰 고구마가 요만한 화분인 자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부리 영감혹처럼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걔가 거의 이 흙을 다 먹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만 제거를 하면 이게 헝하니 비면서 이 자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까지 다 절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처음이었다님 라이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너다님께서 자궁의 유무가 평상시에 좀 느껴질 만큼 큰가요? 나는 50대고 자궁 근종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자궁 뗐다고 해서 뭐 내 삶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편분들 꼭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성생활에 관련이 있냐 없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코코아님께서는 선생님 생리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시험 기간이라 커피를 좀 많이 마셨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엄청 심하게 이 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럽니다. 관계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피가 안 나올 때는 냉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질출혈입니다. 생리 끝나고 나서 질출혈이 조금씩 있는데 질출혈이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호르몬 이상 때문에. 호르몬 이상. 네, 그래서 시험 기간이고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니 나의 난소의 기능을 이 생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변화가 생겨서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궁 안에 뭐 용종이라든지 근종, 난소에 혹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최근 3개월간 초음파 보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가능성은 가장 낮기는 한데
자궁의 내막, 내막에 염증이 좀 있으면 이렇게 질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막에 염증이 있어서 좀 짓물러져 있으면 생리가 아닌데도 얘네들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좀 출혈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질출혈인데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해요. 이게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럼 이 코티졸이 이제 머리에서 시상하부에서 GnRH라고 하는 물질을 좀 조절을 하는데, 우리 생리는 원래 시상하부에서 GnRH라는 물질이 이렇게 맥동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에서 LH-FSH라고 난소를 기능을 하는 호르몬을 조절을 하고, 얘네들이 다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조절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오는 게 생리예요. 근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GnRH에 영향을 주는데, 이 GnRH가 그러면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질출혈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좀 흔들리면서. 네. 또는 갑상선이 이상하거나 프로락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낮밤이 바뀌면 이 프로락틴이라는 애가 많이 올라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3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또 그 GnRH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출혈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그런 영향이 정말 낮밤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는 게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3교대 같은 경우는 이 체크해보면은 고프로락틴 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솔코님이 질염제 먹기, 유산균 먹기 이렇게 좀 다짐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대변을 본 후에 항문을 여성 청결제로 닦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 이제 대변 보고 나서 비데 대신에 항상 씻으시는 게 습관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같이 씻어도 되냐라는 뜻이신데, 네, 같이 씻어도 되는데 대신 우리 유치원에서 많이 아이들 가르칠 때 항문을 씻을 땐 뒤로 이렇게 씻고, 네. 소변을 볼 땐 이렇게 앞으로 네. 하듯이 이 여성 청결제를 쓸 때도 뒤에를 씻을 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앞을 씻을 땐 이쪽으로. 네, 항문에서부터 뒤 앞에까지 같이 이렇게 씻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뒷배경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바다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이너대님은 선생님도 이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 호르몬 치료하실 건가요? 네, 전 무조건 할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제가 외래에서 쭉 보면은 50대부터 보통 완경 시작하시고 호르몬 치료 하셔서 10년 대신 60대들 보시면은 호르몬 치료 한 분하고 안 한 분은 차이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가 이제는 생존하는 그 연령이 보통 기대 수명이 여성은 86세에서 최근 92세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서 누워가지고 70대 이후부터 내가 20년을 보낼지, 아니면 건강하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걷고 화장실 가고 자기 먹는 거 챙길 수 있으면 이게 어떤 가장 아이디어란 그 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죽을 때까지 이게 되려면은 호르몬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와 근육 그리고 인지 기능이 계속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호르몬을 내가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신에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암검진을 철저히 하시면서 괜찮다, 당신이 호르몬 먹어도 된다라고 합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네. 호르몬을 무조건 먹는 게 좋고, 저 역시도 무조건 호르몬을 먹을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골감소증이 있으셔가지고 좀 일찍 호르몬을 드시게 했거든요. 47, 8부터 드시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골감소증이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정상이 되셨습니다.
예, 운동 계속 하시면서 지금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잘 지내고 멋지시네요. 계십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걸음이 느린 아이님, 선생님 이틀 전부터 이 생식기 쪽에 가렵고 오줌을 쌀 때 약간 닦아야겠다고 하고요. 씻을 때 살짝 만져보니 아프더라고요. 3주 전부터 흰 두부 같은 냉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엔 양이 적어졌습니다. 생리도 2주를 넘게 안 하고 있어요. 7주 전쯤 사오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상대도 저도 관계는 이전 사람 없이 서로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아픈 거, 그 소변 볼 때 좀 아프고 그 한 거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 최근 3주 전에 이렇게 두부 같은 냉이 나오셨다는 거 보니까 캔디다 질염도 좀 있으셨고 또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헤르페스가 지금 그 요도 쪽에 좀 살짝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오피임약을 복용한 게 사오피임약은 고용량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리주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태기를 한번 해보시고 음성이다 라고 하면은 산부인과 가셔서 초음파 보시고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브리그 한정판님께서는 매독 1기와 2기와 3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매독은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독은 성관계에 의해서 옮습니다. 매독 1기, 2기, 3기는 1기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 2기부터는 이제 피부에, 그다음 3기에서는 지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매독까지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치매 할머니들 중에 인지기능 떨어졌고 당연히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겠지 하면서도 이렇게 좀 질분비물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서 모셔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 한 번씩 매독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이제 예전에 뭐 4.3이나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셨을 때. 네네. 네. 자, 근우님께서는 선생님 임플라논을 해도 임시 가능성이 있나요? 임플란론을 만약에 하셨다면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마이갓 송기은 아나운서님 눈노안 생겼다 하셨는데 이거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잠을 못 자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내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온몸이 말썽이구나 또 적용을 해봅니다. 육아 오동 스트레스. 있죠? 네, 어제 밤 12시에 제주에 도착해가지고 약간 지금 상태가 메롱입니다. 늦게 네. 도착하셨어요? 어제 막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주 도착하니 11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계속 새벽 3시부터 잘 깨워서 아이고. 워킹맘 화이팅! 자, 포로로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브리그 한장판님께서 이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이 매독은 어떻게 다른 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피부병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혈액 검사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로. 안경희님께서는 생리하기 전에 뒷골이 엄청 땡기고요. 머리와 이마가 차가웁니다. 이거는 생리전 증후군인데요. 야즈라고 하는 피임약을 좀 복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는 세로토닌 제제를 조금 살짝 생리 전에만 복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너댄님께서 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조언에 대해서 이참에 자궁을 제거하고 갱년기 증상과 호르몬 치료를 받을까요? 자궁이 없어야 호르몬약 복용하기가 쉽던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극 추천드려요. 네. 나긋나긋 보이는 라디오 같아요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성인이 되고 질 분비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거의 없고 가려움증도 없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자궁내막증이 이런 증상에 영향이 있을까요? 7년 전쯤에 깊은 생각 없이 복강경 수술을 했고요. 최근에 4cm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 자궁내막증 있으셔서 예전에 이제 난소 수술하셨던 분이시고요. 다시 재발하신 것 같고요. 질분비물이 많아진 거는 이 자궁내막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4cm 정도 되는 자궁내막증 있으시면 비잔이라고 하는 약물 복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수술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약물 치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 가능성도 많고 난소 기능도
이렇게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수술하셨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네. 성희름님께서는 매독 요즘 난리라던데 외관으로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외관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매독은 사실 초기에는 저희도 잘 몰라요. 이제 그 궤양이 이 질 입구에 이렇게 생기는 거를 우리가 매독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매독하고 같이 다니는 매독이 생기면은 세균성 질염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질분비물이 냄새가 심하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매독이 왜 걱정이신가요? 그 왜 걱정인지 한번 그게 전 더 궁금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뭐 특별히 그런 거 아니면은 성병 검사만 좀 뭐 한 6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파트너가 계속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성병 검사만 잘 체크하시면 매독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진실님의 질문을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수포가 발생하고 PCR 검사 시기를 놓쳤는데요. 4개월 후에 혈액 항체 검사를 했는데 헤르피스 E형 음성이 나왔습니다. 재발도 없고요. 근데 그때 발생한 수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그냥 수포였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피곤하면, 또는 헤르페스인데 피 검사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성희래님이 뉴스를 보고 요즘 아. 매독에 대해 많은 걱정이 드셨다. 네. 네, 바다로 세계로님도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로즈앤에어 박영 원장님과 함께 안 그래도 찾아오는 이 생리 기간에, 또 특별히 이후에 또 가려움과 또 냄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영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한 달에 2번 방송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또 로즈앤에어 칼럼에 들어가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가 많기 때문에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로즈앤에어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